네,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이 주부들이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어깨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어깨 좀 아프면요. 손 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막 너무 불편하시고 굉장히 힘드시죠. 뭐 걸레질하기도 힘드시고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하시면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이걸 빨리 재활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깨 관절도 또 마찬가지겠죠? 네. 네. 어깨 관절도 심한 손상이 아니라면은 저절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큰 외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재활 치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재활을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어깨 힘줄 봉합 수술을 한 경우에 재활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기간도 더 늘어나고 예. 또 다시 다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활 치료는 어깨 수술 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을 해서 원래대로 또 기능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군요. 관절 중에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관절은 사실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어깨 관절은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깨 관절은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재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안 될 뿐만 아니고 근육의 통증이나 또는 이제 관절이 굳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니 그러면 재활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나요? 원래대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죠. 물론 이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정상이 된다, 뭐 완치가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정상에 가까운 걸 만드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재활 치료도 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지난주에도 무릎 재활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차적으로 재활을 할 환자분이 계시다면은 그쪽 전문 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어서 진단에 대한 근력 검사라든지 관절 각도, 뭐 통증의 정도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활 처방을 내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재활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의사의 진료를 다시 보게 되겠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나요? 각 관절마다 재활하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염증하고 부종 치료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쉽게 관절이 굳고 또 굳어있는 관절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이 굳지 않게 또는 굳어있는 관절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근력이나 근지구력 같은 기능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어르신들 가운데 퉁퉁 부어 있어서요. 좀 이렇게 정말 살이 쪘나? 부어 있다라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네. 어깨의 경우도 그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흔하죠. 물론 이제 다른 관절하고 이제 또 다른 면이 있지만은 예. 대부분의 어깨에 만에 이런 부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네. 첫째는 이제 피가 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 안에. 피가. 예. 그거 이외에도 한번 이게 다치거나 수술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 손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한 붓기도 있을 거고, 그거 이외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안에 또 이게 고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아프죠, 이제. 아무래도. 네. 그 부은 것들, 그 부종 같은 것들은 좀 빨리 치료가 또 돼야 된다고 하던데 네.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많이 아파요. 예, 이게 붓고 염증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깨가 아픕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통증 치료 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손상된 조직이 이제 재생이 됐고 나아야 되는데 이런 염증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처 치료 지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정도나 단계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치거나 수술 후에 내가 목표가 완치에 가까운 그 회복을 원한다면은 네. 이런 치료는 당연히 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아프거나 그러거나 붓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찜질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찜질은 우선적으로 냉찜질이 돼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그 이제 이런 뜨거운 찜질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는 요령을 잠깐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우리가 얼음팩이 집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얼려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닐 주머니 같은데 얼음을 넣고 네. 이게 이렇게 밀봉이 되는 그 비닐 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랩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아이스백을 넣거나 요즘에 특수하게 이게 냉동팩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깨가 너무 차가워질 예, 텐데. 그런 치료 이외에도 요즘에는 아주 낮은 영하 한 70도 정도의 액체 가스를 이용해서 예. 그렇게 냉동을 분사하는 그런 치료도 시행을 하는데 저런 치료를 이용한다면은 염증하고 부종 치료가 아주 쉽게 빨리 이루어지겠죠. 아니, 냉찜질 하면은요, 네. 얼마나 얹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또 이게 오랫동안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네. 한번 냉찜질은 보통 30분 정도가 적당을 하고요. 네. 다쳤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한 번 하고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이런 반복적인 냉찜질을 하고요. 초기 이후에도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아유, 하는 것이 그렇군요. 부종을 치료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술하신 분들이요. 예.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근육이 굳어서 이렇게 잘 안 움직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근육이 굳어서 잘 안 움직이는 걸까요? 근육이 굳는 것도 있고요. 네.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줄, 건이라는 조직을 포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근육이 굳게 되면은 관절 운동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이외에도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나 인대가 굳는 경우에도 우리가 굳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육하고 이런 관절막을 모두 다 풀어주는 것이 이제 굳는 거에 대한 그렇군요. 치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좀 풀어주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게 생각하기에는 굳어 있는 거 그냥 내가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두드리면 되지. 예. 근데 막상 환자분들이 하게 되면은 통증이나 그런 불편감 때문에 혼자 못 하거든요. 하고 굳어 있는 거를 그냥 내 임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환자 본인이 직접 하시지 못하니까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환자는 이제 기계에 몸을 맡기게 되면은 굳어있는 관절을 기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푸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육 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저런 기계를 이제 우리가 CPM 기계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기구 이외에도, 도르래나 T자 막대 같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누워서, 손잡이가 있는 막대거든요. 지팡이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걸 이용해서 굳어있는 관절을 또 풀 수도 저런 건 있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이외에도 저는 도르래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재활 공간이니까 이제 저런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지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네. 기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재활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정리해 주세요. 첫째는 손상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상황이 이제 많이 나빠져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깨관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 못지않게 재활치료, 염증하고 부종을 가라앉히고 굳어있는 관절을 풀고 굳어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예. 그런 재활치료가 정상적인 회복에 아주 꼭 중요한 하나의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디사랑병원 변재호 원장과 함께 어깨 관절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호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네. 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회 환경의 날 행사가 청원군 가덕면 사무소 및 무심천